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내란 특검팀이 풀려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했는데요.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을 위한 특별조사실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첫 소식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5시 5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이 혐의들을 수사해오던 경찰 특수단은 지난 5일과 12일 그리고 19일 이렇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별도로 윤 전 대통령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인계받은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수순을 밟습니다. 법원이 지난 12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뒤였습니다. 특검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체포에 나설 수사 인력도 확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 측이 즉시 체포에 나설지 여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자진 출석 형식으로 특검에 나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영장 집행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한 조사실이 마련돼 있냐는 질문에는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냐고 반문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앞서 보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대가 조사 착수 3년여 만에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가 취소되자 박사학위를 내준 국민대 역시 학위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4년 먼저 시중에 나온 번역서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일부 숙대 교수들 자체 조사에서도 표절률이 많게는 54.9%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의 움직임은 더뎠습니다. 예비조사가 끝난 지 10개월 만에야 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본조사를 석 달 안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별다른 설명 없이 조사 기간이 계속 연장됐습니다. 고의로 검증을 지연시켰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그 위원님 분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검증 의지를 드러냈던 새 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한 뒤에도 결과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중순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기 직전 숙대는 표절이란 잠정 결론을 내렸고 2달 뒤 이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학위 취소 관련 규정이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에 만들어졌고 당사자 철회 없이 논문을 취소할 수 없다며 결정을 또 미룬 겁니다. 숙대는 관련 학칙을 대통령 선거 2주 뒤에 개정했고 오늘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명예와 자긍심을 좀 무너뜨린 그런 과정을 좀 겪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 눈치 보기로 너무나 결과가 늦게 나온 거기 때문에. 국민대도 숙대의 석사 학위 취소에 따라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을 무효로 하고
박사 학위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며 중동의 긴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휴전이 개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난다고도 밝혔는데요. 먼저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적인 휴전에 완전히 합의했다. 이틀 전 이란의 핵시설 타격 사실을 공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두 나라가 전쟁을 멈추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전까지 이르는 구체적인 일정도 내놨습니다. 이란이 먼저 12시간 동안 공격을 중단하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공습을 멈출 것이라며 이란의 휴전 개시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1시까지 충돌이 없을 경우 전쟁은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무기한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이란이 더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중동 평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is to build a long-term settlement here to where we can have peace in the region. 이후 이란 국영방송에서 휴전이 발효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어 이스라엘 총리실이 성명을 통해 휴전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휴전 합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핵과 탄도미사일이라는 위협 두 가지를 제거했다며 이란군 지도부를 타격하고 핵심 표적 수십 곳을 파괴했다고 전과를 과시했습니다. 합의에 앞서 이란은 카타르의 미 공군 기지로 미사일 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고 미국과 카타르에 사전 통보하며 확전을 원치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보해줘 고맙다고 했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자신에게 접근해 평화를 말했다며 중재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과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중동 사태 봉합에 우리 증시는 빠르게 상승세로 복귀했습니다. 코스피는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넘어섰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공약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아지고 투자 심리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에서 불어온 훈풍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는 3,103.64, 어제보다 89포인트, 2.96%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21년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금요일 3,100을 뚫은 뒤 하루 쉬었다 3,100선을 곧바로 돌파한 겁니다. 코스닥 지수도 2% 급등해 11개월 만에 800선을 넘었습니다. 개인이 6천억 넘게 팔았지만 어제 하루 내다 팔았던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동 사태가 봉합 수준을 밟으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살아난 겁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약 20%. 올 들어 4월까지 17조 원을 팔아치웠던 외국인들은 한 달 전부터 다시 6조 원 넘게 한국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달러가 약해질 때는 미국 자산을 들고 있는 것보다 미국 이외의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도 사고 있지만 증시로 자금도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 대기 자금인 예탁금은 모두 65조 원, 지난달보다 7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3년 전 코스피가 3,300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 이후 최대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은 변함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 수출이 좋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기업 이익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있죠. 전문가들은 단기간 급등한 만큼 조정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모처럼 찾아온 증시 활황에 시장은 일단 달려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선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처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사회 통념을 넘는 금액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증인 없이 시작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협조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73.3%에 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인 것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해줄 것을. 국민의힘은 지난 5년 동안 김민석 후보자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최근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지출이 1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그 갭이 일반 국민들로서는 너무 큰 갭이거든요. 민주당은 자녀의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 관련 자료까지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무리하다고 맞섰고 후보자의 가족과 또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인정 없이 파헤치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로 진위를 호도하고 때론 음해하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내가 친정에서 2억 원가량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때 혹은 200, 300씩 이렇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받은 것들이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선 자신의 병역 문제가 언급된 주진우 청문위원이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내년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총리직이 정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력 투구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